네, 베트남 유명 휴양지 다낭의 한 호텔에서 한국인 여행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목격자들 증언에 따르면 수영장에 들어가자마자 감전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유족은 호텔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건 내용은 임주혜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베트남의 유명 휴양지죠. 다낭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거든요. 어떤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조치가 좀 완화되면서요. 이제 한국 여행객들도 베트남 굉장히 많이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5일 오후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제 수영장에 진입을 하려고 계단에 발을 하나 갖다 대자마자 바로 악소리와 함께 이렇게 쓰러졌다. 이렇게 좀 유족들이 밝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이제 가족들이 함께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다리를 넣자마자 꼭 감전이 된 것처럼 몸이 뻣뻣하게 굳은 것처럼 보였고 네. 바로 쓰러졌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실제로 가족들이 다가가려고 했는데 전류가 느껴져 다가가지 못했다는 진술도 나오고 있고 호텔 현지의 직원들 역시 바로 몸에 손을 대지 못했다 이런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긴 하지만 유족들은 감전사 진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호텔 측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고 그렇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유족 측의 주장도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유족 측 쪽에서는 지금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정황상 지금 수영장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마치 전류가 흐른 것처럼 이제 몸이 굳었고 그 주변에서 전류가 느껴졌기 때문에 이건 감전사일 것이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아무래도 조사가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은 밝혀봐야겠지만 이제 수영장 속에 조명 같은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 아무래도 전기가 흐른다면 취약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감전사가 아닌가 이렇게 좀 추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또 문제되는 부분은 굉장히 유명 호텔이었고요. 5성급 이상의 호텔이었습니다. 한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방문하고 있는 다낭의 유명 호텔인데 어떻게 호텔 수영장에서 어떤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감전사가 발생했는지 의문이 남고요. 유족 측이 또 안타까워하는 점은 좀 사고 대처가 좀 네. 원만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심폐소생술의 경우에도 유족들이 부탁을 해서 이제 간신히 이루어졌다고 유족 측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후에도 이제 빨리 병원으로 이송을 해달라고 했는데 좀 기다리라는 말만 좀 반복했다. 이렇게 유족 측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그런 그 바닥에서 한두 시간 정도 방치되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요. 네. 정확한 진상 조사를 통해서 호텔 측에 좀 미비했던 대응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대처 방법 때문에 더욱더 안타까운 것 같은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해외여행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는 한국인들이 방문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 호텔이 한국인이 많이 또 가는 곳이라고 하는데 지금 호텔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호텔 측은 굉장히 입장을 표명하는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좀 네.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문제되는 부분은요. 사고가 일어난 직후에 이제 인터넷상에는 영업을 중지된 것처럼 나와서 우리는 이제 영업이 중지된 것으로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는데 실제로는 영업을 계속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새로 체크인을 하는 고객도 있었다고 하고 수영장을 정비한 이후 몇 시간 후에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아니 이게 지금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지금 제대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영업을 해도 되는 것이냐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고요. 현재 이 호텔에 이미 투숙하고 있었던 지금 한국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환불을 요청하면서 재빨리 좀 다른 호텔을 알아보려고 하시는 등 좀 많은 문제점이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사를 통해서 사망 원인이 이제 제대로 밝혀져야겠지만 유족들의 주장대로 이제 감전사로 확인이 되게 된다면 호텔 측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호텔은 당연히 이제 여행자들에게 안전한 숙소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호텔이라는 곳이 일단 기본적으로 숙박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부수적인 의무로서 당연히 그에 부대되는 부대 시설에 대해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어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제 국내법을 기준으로 설명드려 보자면 이제 숙박을 안전하게 할 의무를 위반한 점, 그러니까 계약상의 불이행 책임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과실로 인한 불법 행위가 발생한 지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충분히 물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게 지금 행위지가 지금 외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점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일어난 사건의 경우에는 어떤 증거를 수집한다거나 네. 사고
사건을 조사하기에는 해당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피해자가 한국 국적의 지금 한국인이시고요. 한국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좀 더 편리하게 느껴지시고 아무래도 베트남 현지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해도 굉장히 어려운데 해외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총영사관에서도 수사 당국에서 사망 원인을 제대로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달 말에 제주에서 이 탄저균 의심 우편물이 발각이 되면서 소란이 일었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마약 편지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좀 충격적이죠. 근데 제주의 그냥 한적한 마을에 지금 편지가 하나 배달이 된 겁니다. 그런데 네. 편지 봉투의 겉면에 이제 외국어로 영어로 이제 쫙 써 있었던 거죠. 근데 수신인이 정확하게 이제 특정이 우리 지금 이 제주에 거주하고 계시는 이분의 이름이 쓰여 있었고요. 주소도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발신인도 기재가 되어 있었던 거는 맞는데요. 이 발신인이 실제 존재하는 사람인지 여기 거주하고 있는지는 지금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네. 이 편지를 받은 당사자의 지인이요. 이제 이 편지를 보고서 미국에 지인이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난 지인이 없다 이렇게 밝히자 예전에 이제 미국발 이제 탄저균 공포 편지가 이제 한참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돼 있었거든요. 네. 이게 생각이 나셔가지고 굉장히 잘하신 거죠. 이제 경찰에 신고를 이 지인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조사해 보니 이 우편물에 이제 밴드 모양의 스티커가 붙어 있었는데 여기서 굉장히 위험한 성분이죠. 마약 일종인 LSD가 검출된 상황입니다. 네, 이 편지에서 검출된 마약 성분 LSD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게 근데 굉장히 위험한 마약이라면서요? 네, 굉장히 강력한 환각 현상을 줄 수 있는 마약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LSD는요, 코카인의 무려 100배, 그리고 필로폰의 300배에 이르는 환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 LSD가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고 폭력 행동, 범죄 등과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이 편지 봉투 겉면에 수신자의 이제 이름과 주소가 정확히 기입이 되어 있었고 이 편지를 받은 A 씨는 이제 연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누구한테 보낸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요즘 굉장히 일종의 좀 유행하고 있는 수법인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가나 특히 아파트 단지에서 우편물이 좀 쌓여 있는 곳 이런 곳들을 좀 중점적으로 노려서요. 그냥 아무나 받아라 이런 식으로 배송을 하는 거죠. 그러면 몰래 그 배송지에 배송된 그 마약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좀 마약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지금 이 편지의 수신인은 전혀 이 마약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요. 그냥 남의 주소지로 마약을 배송받았을 가능성이 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지금 이 수신자와 이 LSD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 이거를 우리가 그냥 특정 장소에 마약을 배송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이런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이제 운송하려고 하다가 덜미가 잡힌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 좀 합리적인 추론일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편지 수신자로 적혀 있는 A 씨를 통해서 이제 마약을 받으려고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우편을 통한 마약 거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국제 우편을 이용한 마약류 적발 건수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더 이상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고 할 수 네.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마약 거래도 국내에서 정말 심심찮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국제 우편을 이용한 마약 적발 건수가요. 지난해 179% 증가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385건이나 적발이 되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수치죠. 네. 특히 특송 화물보다요. 운송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수신인 그리고 발신의 정보가 좀 불명확해 추적이 어려운 이런 우편을 통해서 이 국제 우편을 활용한 이제 마약 배송이 좀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검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뭐 과자 상자에 숨겨오는 그런 케이스도 요즘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네. 우리가 외국에서 직구한다고 하잖아요. 뭐 영양제 이런 것으로 숨겨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또 이번 사건처럼요. 정말 이 편지 안에 스티커에 붙어 있는 그런 마약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잘 조사를 한다고 해도 적발이 어렵거든요. 더 이상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런 국제 우편을 통한 마약 수송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사건이 지금 제주에서 확인된 일이잖아요. 네. 근데 지역별로 이 마약 전문 수사관의 숫자에 대해서도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이 마약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수사관의 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마약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고요. 아무나 또 이걸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조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네. 해외와의 공조도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게 지역별로 이번 사건이 제주에서는 이 LSD가 유통된 최초의 사례로 기억이 되고 있는데 이제 제주뿐만 아니라 전역에서 이런 사건이 있을 수 있고 이제 지역별로 제대로 대응하는 대책이 마련되려면 지역별로 이 마약을 전담하는 그런 수사 인력의 확충도 필수적으로 증가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상화폐가 해외보다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비싸게 거래되는 것을 말을 하는데 시중 은행을 통해서 9천억 원대의 해외 송금이 이루어졌고 관련된 일당들이 검찰에 이제 검거가 됐습니다. 관련 내용도 말씀해 주시죠. 네, 앞서 앵커님께서 지금 김치 프리미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김치 프리미엄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자금 세탁을 하는 어떤 그 중심국이 네.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가상 자산이 다른 나라에 있는 거래소보다 시세가 조금 높게 거래되는 그런 기간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들이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없고 이제 외화로도 거래할 수 없다 보니 이제 국내에서 좀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국내 가상자산이 시세가 조금 더 높아지는 국내 거래소에서의 시세가 좀 더 높게 쳐져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요, 일본, 중국 등지에서요, 이제 우리나라의 가상자산을 우리나라 거래소로 보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에 있는 공범들에게 가상자산을 보내왔고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공범들이 이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이제 매도를 한 것이지요. 그럼 이제 그 매도한 자금이 생기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일명 유령 법인 이제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서 마치 실제로는 수입한 것이 없는데 금이나 반도체 칩 같은 것을 수입한 것으로 이제 인보이스를 위장해서 정상적인 수입 대금을 다시 보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다시 미국, 뭐 일본, 뭐 중국, 홍콩 등지로 외화로 송금을 했던 상황인 것이죠. 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이제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 전혀 수입했던 것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일명 이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환치기 수법으로 불법적인 거래를 하다가 이번에 그 규모가 무려 9천억 원에 이를 경우에 적발이 되게 된 것입니다. 네, 이게 지금 시중은행의 지점장까지 가담을 했다고 하는데 우선 어떻게 1조 원이나 되는 이렇게 큰 돈이 어떻게 빠져나갔는지도 궁금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 시스템적인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요, 많은 분들이 이제 놀라시고 화가 나셨던 지점이 네. 국내 모 은행의 전 지점장까지도 연관이 되어 있어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심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요, 국내에도 자금 세탁 방지 이런 불법적인 환치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특근법 같은 경우에서 이제 이상 거래, 의심 거래가 발생을 하면은 은행 차원에서 이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를 하는 그런 의심 거래 보고 제도, 그러니까 일명 STR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전 지점장이 이런 STR 보고를 좀 미비하게 작성을 하고 보고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점도 지적이 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계좌 추적 영장이 나오자 이 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을 공범들에게 알려주고 뭐 2,500여만 원 정도를 수취하였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런 점이 지적이 되면서 여러 시스템적으로도 이렇게 대량의 외화가 빠져나가는 것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한 잘못 플러스 이제 은행 내부에서도 이렇게 제대로 관리하고 통제해야 하는 인력이 오히려 공범들과 함께 이제 외화가 반출되도록 감사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더해지면서 시스템적인 문제, 뭐 인력적인 문제가 더해져서 이렇게
대규모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국계 한국인을 포함을 해서 총 8명이 이제 구속 기소가 됐고요. 1명이 불구속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9천억 원이나 챙겼어요. 하지만 이 금액이 뭐 다 이들의 범죄 수익은 아니겠죠. 네. 현치기를 하면서 이 차액에 대해서 이제 이득을 받고 이제 이 우리나라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 돈을 이제 찾은 다음에 일정 부분 수수료를 국내에서 챙긴 이후에 나머지를 송금해주는 방식을 취했다고 하거든요. 이제 이들이 이 돈, 이 범죄 수익에 대해서 일단 뭐 외제차도 구입했고 부동산, 뭐 회원권 등 뭐 명품도 구입하고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 국내에서 일단 추징 보전을 해둔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이 문제가 돼서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네. 문제는 외국에 지금 공범도 다시 아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이제 외국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서 국내로 송환하는 절차 등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추징 보전과 이제 처벌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금융감독원에서도 이와 같은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